한국어를 잘 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잘못된 용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용어란 무엇일까요? 용어는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속담, 관용어, 고급 어휘, 중급 어휘, 이런 특별한 한국어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이런 특별한 단어를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배웠던 용어들 중에 잘못 배운 용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입말, 글말, 두 번째가 형용사, 동사, 세 번째가 자동사, 타동사,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 집착을 해요. 너무 신경을 써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입말과 글말이에요. 입말은 구어체라고도 해요.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보통 말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아요, 어요, 여요, 이게 입말이고요. 글말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씁니다, 비읍니다, 씁니까와 같이 질문하는 이런 표현들을 글을 쓸 때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글말, 씁니다, 비읍니다, 이런 표현은 회사에서 TV 뉴스, 인터뷰, 그리고 회사나 학생들이 수업 시간,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회의할 때 많이 사용해요. 모두 말을 할 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입말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말을 할 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말과 글말을 나누는 이유는요, 어학당에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도 있어요. 또 초급 학생들을 쉽게 이해하게 돕기 위한 이런 의미도 있고요. 하지만 초급에서 배운 내용이 중급에 새롭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화를 내거나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초급과 중급, 고급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다. 왜 달라요? 초급 학생들은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입말이에요, 글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급, 고급에서 새롭게 배운 한국어는요, 그냥 초급의 내용과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초급에서 배웠는데 또 다른 의미의 내용을 가진 표현이 있다. 중급에서 같이, 고급에서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다른 내용이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 채널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중급 이상의 학습자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입말, 글말보다는 공식적인 자리냐, 사적인 자리냐, 이 개념을 이해합시다. 먼저 공식적인 자리, 공적인 곳이라는 건데요. TV 뉴스, 인터뷰, 회사 발표 시간 등과 같은 곳을 공식적인 자리라고 말을 하고요. 사적인 자리는 그냥 개인적인 장소예요. 집, 친구를 만나는 커피숍, 친구와 만나는 술집 등을 사적인 자리, 개인적인 곳,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는 예의, 예절이 아주 중요하고요. 사적인 자리는 친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절이 중요한 말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입말, 구어체라고 하는 건 바로 친구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보통의 말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글말, 문어체는 예의, 예절이 중요한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용어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글말, 입말, 문어체, 구어체가 아니라 예절이 중요한 표현과 예절을 생각하지 않는 편안하게 말을 하는 표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기억하시고요. 정리하면 바로 입말은 친구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되고요. 글말은 예절이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말, 글쓰기, 문어체는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예절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면 문어체의 성격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동사와 형용사인데요. 동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특정한 행동이 있다. 가다, 오다, 먹다, 달리다, 이러한 단어가 동사라는 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가 또 있어요. 어울리다, 늙다,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얘들 중에는 여러분 나라의 단어들과 비교하면 형용사인 것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2번 이런 단어가 왜 형용사예요? 기억하기 힘들어요. 자, 형용사는 대부분 예쁘다, 크다, 작다처럼 상태,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요. 성질, 수량이 어떠하다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하다, 어떻다, 어떠하다, 저러하다, 저렇다, 그런 표현들, 이런 표현이 바로 형용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2번, 바로 이런 단어들을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사전을 보지 않으면 한국 사람도 처음 만나는 이런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크게 한국어 교육에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전을 잘 찾으시고요. 품사, 이때 품사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아닌지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돼요. 만약에 어울리다가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측하실 필요 없고요. 이건 그냥 사전을 통해서 외우시면 돼요. 사전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혼자 단어, 품사를 선택하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특별한 단어는 동사, 형용사 모두 사용이 가능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급에서 배우는 크다, 박다, 있다, 얘네들이 이런 형용사와 동사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동사는 는, 을, 명사, 또 형용사는 는, 명사처럼 단어를 바꾸는, 밥을 먹는, 학교에 갈, 이런 문법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다는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이 누구입니까? 이때 크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거고요. 내 동생은 아직도 키가 크는 중이라고 한다 해서 크는은 동사라는 겁니다. 모두 돼요, 여러분. 동사, 형용사는 사전으로 꼭 확인하고 외워야 되는 게 바로 이렇게 동사로, 형용사로 사용하는 이런 특별한 단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 이 개념을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얘기를 안 해요. 자동사는 문장을 만들 때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는 동사, 이렇게 생각하셔서 학교에 가다, 집에 오다처럼 여기는 목적어, 을이 없어요.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2번 타동사는 목적어 을을 사용하는 동사, 밥을 먹다, 운동을 하다, 돈을 벌다, 여기서는 모두 먹다, 하다, 벌다는 타동사가 돼요. 그래서 자동사다, 타동사다를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다는 자동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목적어가 필요 없구나. 타동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목적어가 필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다 쉽게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사, 타동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자동사가 여러분 자동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사라고 알고 있는 가다만 보시면 우리가 쉽게 자동사가 아니에요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을 가다, 밤길을 가다, 산길을 가다. 그리고 또 있네요. 구경을 갔다, 도망을 간다, 산책을 가곤 한다처럼 목적어 을을이 있어요. 이건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로 사용되는 가다입니다. 중급에서부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지만 초급에서는 자동사, 타동사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급, 고급에서 나오는 다양한 표현은 자동사처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라고 외우는 건 한국어에서 그렇게 중요한 효과적인 한국어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어체는 문어체다. 그래서 예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친한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시고요. 동사, 형용사는 모두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꼭 사전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사, 타동사는 초급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목적어를 사용하는 자동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초급에서만 기억하시고요. 고급 아니 중급에서부터는 자동사, 타동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